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호 2번 원행 스님을 제외한 해총 스님, 정우 스님, 일면 스님이 후보직 동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가 된 원행 스님은 내일 선거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고 이후 원로회의 인준을 넘어야 당선이 최종 확정됩니다. 새 후보 동반 사퇴 이후 선거 결과와 종단의 향방을 짚어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연휴 기간에 전국의 사찰과 불교계 복지시설 등에서는 합동 차례와 템플스테이 등 다채로운 한가위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산문을 연 지 1373주년을 맞아 계산대제 영축문화축제를 시작했습니다. 불교를 흉내낸 유사 종교단체가 종교 행사 현장에서 가죽을 벗긴 소 사체를 대중들 앞에 전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호 2번 원행 스님을 제외한 해총 스님, 정우 스님, 일면 스님이 후보직 동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후보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현재 선거 상황에서 완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류기환 기자입니다.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해총, 정우, 일면 스님이 후보직 동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자리 잡은 이후 일부 후보들의 사퇴는 있었지만 유력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한꺼번에 동반 사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총 스님과 정우 스님, 일면 스님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종단 기득권 세력들의 불합리한 상황들을 목도했다면서 기존 정치 세력이 개입한 선거에서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종단 기득권 세력들의 불합리한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단 변화를 염원하는 저희들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통감하였습니다. 새 후보 스님들은 현행대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종단 파행은 물론 종단이 특정 세력의 사유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총무원장 후보직 동반 사퇴를 결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진흙탕이면 연꽃을 심어서 피우고 시궁창이면 물코를 터서 맑고 깨끗한 물이 인입되면 될 거라는 마음으로 후보로 나섰습니다. 지시? 저는 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후보자들은 동반 사퇴가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은 아니라면서 선거인단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행 스님을 제외한 후보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후보 사퇴서에 서명했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는 기호 2번 원행 스님만 남게 돼 사실상 당선이 유력해졌습니다. 원행 스님은 내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총무원장 선거에서 출석 선거인단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으면 당선이 확정됩니다. 총무원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새 후보가 종단의 불합리한 선거 상황을 지적하면서 동반 사퇴함에 따라 향후 종단 사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총무원장 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이뤄진 3명 후보의 일괄 사퇴에 대해 최종 후보로 남은 원행 스님 측은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종단 화합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가 된 원행 스님은 이제 내일 선거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고 이후 원로회의 인준을 넘어야 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전임 총무원장의 불신임에 의해 치러지게 된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하고 여법한 선거를 사부 대중들은 바랬지만 3명의 후보가 동반 사퇴하면서 총무원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들의 집단 보이콧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단독 후보로 남게 된 기호 2번 원행 스님 측은
이번 선거는 종단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승가 공동체를 회복하며 추락한 위상을 다시 세우는 선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대변인 일감 스님은 지지하는 스님들이 있는 것을 두고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원행 스님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후보자 스님들께서 중간에 사퇴를 하셔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고요. 하지만 또 원행 스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독 후보로 남게 된 원행 스님은 내일 총무원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318명 과반 참석에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만 당선이 됩니다. 159명 이상이 원행 스님을 지지해야 하며 총무원장 고려에 의한 선거인 만큼 원행 스님이 선거 당일 당선을 확정 지으면 즉시 36대 총무원장 임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에서 총무원장의 권한은 원로회의에 인준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원로회의에서 인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종단 사상 초유의 총무원장 불신임에 의한 이번 선거는 첫 종책 토론회가 성사되면서 기대감을 모았지만 후보자들의 동반 사태 속에서 여러 종법 미비 사항까지 드러낸 가운데 내일 318명의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제17대 조계종 중앙정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모두 111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서울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17대 중앙정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17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해 6명을 제외하고 111명의 후보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할교구 부명 스님과 직능대표 포교 분야에 입후보한 가섭 스님이 분담금 체납으로 쌍계사 종회의원으로 출마한 영담 스님은 미등록 재산이 드러나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직할교구와 수덕사, 쌍계사가 후보 자격 박탈과 사퇴 등으로 투표 없이 후보자들의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교구 본사는 신흥사와 직지사, 불국사, 금산사, 화엄사, 송광사, 봉선사까지 모두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연휴 기간에 전국의 사찰과 불교계 복지시설 등에서는 합동 차례와 템플스테이 등 다채로운 한가위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불교계와 함께한 한가위 연휴 표정, 서일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모인 시민과 불자들이 떡과 과일, 나물 등이 정성껏 차려진 차례상 앞에서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립니다. 이들은 부처님을 모신 불단 아래 부모와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가족들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이처럼 민족의 명절 한가위에 고향에 가거나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신 사찰에서 마련한 합동 차례에 참여해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만나가지고 되게 즐겁고 반가워요. 이렇게 명절에 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사찰에서 옛 전통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찰을 더 찾게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는 추석 당일 대웅전에서 시민들과 함께 추석 합동 차례를 봉행하고 한가위 다음 날까지 3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서울 봉은사도 경내 법왕루에서 합동 차례를 봉행하고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단독 차례도 봉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가위의 사찰에서 봉행된 합동 차례는 술을 올리는 유교식 차례 대신 차를 올리는 진정한 의미의 차례 의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부처님 앞에서 불자들이 함께 모여 차례를 지냄으로써 불자로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추석 되면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어떡하 하는 그런 생각들 해요. 요즘은 거의 그냥 차례 지내면 다들 자기 갈 길 바빠서 차례를 지낼 때는 거기에 대신 조상님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그분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억하면서 사찰에서의 합동 차례와 함께 조계종 군종 특별교구도 육해공 전군의 400여 개 군 법당에서 합동 차례를 갖고 명절 연휴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군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불교계 복지시설들도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노인 부부, 실향민들을 위한 합동 차례를 마련하고 민요 공연과 무료 점심 공양 등 다양한 자비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시민과 불자들은 공주 마곡사와 해남 미황사, 양양 낙산사 등에서 선보인 한가위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특별한 명절 연휴를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송편 빚기와 달맞이 등 추석 전통문화 체험을 비롯해 숲길 명상과 소원등 날리기 등 가을 산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함께했습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산문을 연 지 1373주년을 맞아 계산대제 영축문화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통도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울산 BBS 김형렬 기자입니다. 화창한 가을을 맞아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화려한 생으로 한껏 멋을 낸 고려시대 관세음보살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비즈 소재로 표현한 관세음보살은 가로 3m, 세로 5m 크기로 100일 동안 2,000명이 100만 개의 구슬로 정성을 들여 제작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시방세계 부처님 통도사의 나투시다를 주제로 제1373주년 계산대제 영축문화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축제는 신라 자장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한 지 1373년이 되는 해이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첫 해로 더욱 의미가 남다릅니다. 다양한 저희 문화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중스님들과 또 여러 신도님들, 일반분들께서는 많이 관람해 주셔서 저희 통도사의 1373주년의 문화 축제를 즐기고 또 이 도량을 예호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축제는 참여의 장과 나눔의 장, 장엄의 장으로 나눠 다음 달 28일까지 마련됩니다. 참여의 장은 사찰 주변을 국화로 수놓아 고즈넉한 산사의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는 한편 비즈 관세음보살 괴불 조성 체험과 불자와 스님들이 함께 참여해 천년 고찰의 아름다움을 담은 나도 작가다 사진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소설 어린 왕자를 불교적으로 재해석해 크고 작은 조형물 40여 점을 경내 곳곳에 배치한 부처님과 어린 왕자 전시회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 책을 보면 사실은 어린 왕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불교하고 너무나 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 시각과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일깨워 주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달에는 나눔의 장으로 자장율사 창건 당시를 재현한 영축삼보 이훈과 불교 전통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괴불헌공이 열립니다. 또 장엄의 장으로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를 기리는 영고제와 계산대제 법요식, 부도 헌달회 등도 마련됩니다. BBS 뉴스 김영렬입니다. 불국사 중흥조인 성림당 월산대종사 입적 21주기 추모 달해제가 경주 불국사 무설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문도 대표인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을 비롯해 주지 종우 스님, 관장 종상 스님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했고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원행 스님 등이 참석해 월산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1943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월산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불국사 선언을 중창해 후진 양성에 매진하다 1997년 불국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경남 창원 복림사가 제12회 복림제 기도를 경내 대웅전에서 입제했습니다. 복림제는 불자들이 올 한해 신행 생활을 돌아보고 유주무주의 고혼을 위로하는 기도정진의 시간으로 마련되며 복림사는 복림제 입제와 함께 청소년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복림제는 오는 11월 10일 회양하며 회양법회 때 고혼 천도 수륙대제와 장학금 전달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불교를 흉내낸 유사 종교단체가 종교 행사 현장에서 가죽을 벗긴 소 사체를 대중들 앞에 전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곡된 종교 행사로 인해 불교계 전체가 괜한 오해와 함께 눈총을 맞고 있어 경찰 등 관련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불교를 흉내낸 한 유사 종교단체가 충북 충주시에서 수륙대제 및 국태 미난 등불 축제를 개최한 것은 지난 9일입니다.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성공과 충주시 경제발전기원이라는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오전 9시쯤부터 재물이라며 가죽을 벗긴 소의 사체를 오후 6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전시했습니다. 때문에 끔찍한 광경에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날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불교를 흉내낸 유사 종교단체여서 불교계 전체가 불편한 오해와 함께 비난의 눈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재단에 그 소를 껍질 벗겨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걸 봤는데 정말 그 끔찍했습니다. 근데 그 알고 보니까 불교계에서 한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유사한 그 뭐 종교단체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우리 미풍향소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하는 거.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법기관이라든가 뭐 시에서도 좀 단속을 낮아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조기령 충주시장이 참석해 인사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주시는 또 문제의 유사종교단체가 이날 중앙탑 공원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장소를 허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비난의 화살이 충주시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탑돌이와 연등 행사 등 일반적인 불교 행사인 줄 알았다는 것이 충주시의 설명입니다. 전혀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초청받아서 가셨는데 그게 있어서 놀래가지고 얼른 끝나고 나오셨는데 거기 뭐 노인회장님도 가시고 기관장도 다 초대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몰랐던 거지.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시민단체인 카라는 성명을 통해 가죽이 벗겨진 소의 사체가 전시된 경위, 소 도축 과정과 반출, 해체까지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충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카라는 또 일부 무속행위 또는 종교와 무속의 희미한 경계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동물 사체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 카라로서는 그 소의 도살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혹은 그 진상규명 요청을 좀 할 생각입니다. 반면 이날 행사를 주최한 문제의 유사종교단체는 일체 언론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S 취재진은 문제의 유사종교단체에 대한 반론 부여를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 등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주지부 연합법회가 제주 원명선언에서 봉행됐습니다. 법회는 제주교육대학교 지부와 제주대학교 지부 재학생, 대불련 제주지부 동문회원 등 4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참선습의, 원명선언장, 대효스님 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동문회원들은 후배들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후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대불련 재학생들은 지난 3월 동문회원들의 아낌없는 후원에 힘입어 제주지부를 재창립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 적자 구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적자를 메워주고는 있지만 젊은 층 자체가 줄어들고 누령 인구는 늘면서 수급 연령이 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할지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지난 8월 발표된 제4차 재정 재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급한 연금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9%인 연금보험료가 16%는 돼야 수지 균형을 맞춘다며 향후 저성장 시대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수급 연령을 다소 아주 장기적으로 높인다든지
혹은 뭐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개수적 조정 가지고서는 아마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본격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3% 성장 이야기하지만 향후에서는 2%, 1% 성장률로 떨어진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 등 경제 전망 기관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여력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패널들은 특히 갈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데 현행 적립식 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과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젊은 세대가 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금관리본부장이 1년 2개월째 공석인 점을 꼬집으며 연금이 대기업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보였습니다. 김원식 교수는 저소득 노인층의 기초연금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노인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충분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김용화 교수는 중산층도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다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이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국민연금을 받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진행을 맡은 이각범 대한불교전의원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기조로 하되 젊은 세대가 부담을 덜 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어 개혁해 나가길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 시대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희망상가를 경남 하동군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LH 희망상가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창업 지원 공공임대상가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상가로 확장한 겁니다. 희망상가 개소식 현장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주가 한창인 하동읍 읍내리의 LH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 아파트 상가에 18일 희망상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상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LH가 청년과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 이하로 장기간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지원형 사업입니다. LH공사가 주거복지도 하지만 생활사다리 개념에서 이런 희망상가를 많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처음으로 하는 그런 희망상가고요. 이날 문을 연 곳은 섬유 채색화 작품을 전시하는 미니 갤러리 카페와 하동 지역 특산물 음료 등 건강식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카페 등 두 곳입니다. 개업에 앞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들에게는 희망상가가 말 그대로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됐습니다. 어떤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제 추후에 어떤 미래 큰 꿈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가슴이 떨리고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꼭 성공해서 저도 이렇게 사회에 베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첫 희망상가인 만큼 지역사회의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희망상가가 되려고 하면 장사가 잘 돼야 되죠. 장사가 안 되면 문을 닫으면 희망상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널리 홍보를 해서 이 희망상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부탁을 드리고 LH도 희망상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게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자원할 수 있도록 LH공사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한편 LH는 올해 안에 전국에 190호 규모의 희망상가를 공급하는 등 공공지원형 사업들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가 한양산천, 서울강산이란 주제로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건축가 대담과 오픈오피스, 도슨트 투어 등 8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주제 전시회,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등 10개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2018 대구 생활문화제가 다음 달 6일에서 7일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이 나의 일상, 나의 예술이란 주제로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외 차인들이 야외에서 다양한 차를 우려 시민들과 나누고 교류하는 이색적인 행사가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묘덕 9번 덕금차 연구회는 모레 오후 세종호수공원 매화 공연장에서 세종국제 무화차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조계종의 행정 수반을 뽑는 제36대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3명의 후보가 동반 사퇴하면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총무원장 선거의 파행을 바라보는 불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역대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몸살을 앓았던 종단이 결국 선거 전에 독감에 걸렸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현행 선거제도 개선과 종단 화합이라는 화두는 이제 4부대중 모두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27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